그 중국이 가성비를 앞세워서 이제 중동 아프리카나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기업이 모두 중국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디자인이랑 감성을 생각하면 애플을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과 다양성을 내세우면 이제 중국을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좀 자리가 위태롭긴 합니다. 이처럼 이제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기도 했고, 네. 브랜드 이미지나 혹은 이제 가성비가 구매 요소로 꼽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각각 애플과 중국에 이제 밀리는 좀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스마트폰을 이기기 위해서 삼성과 애플이 올해 트렌드로 밀고 있는 게 두께입니다. AI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두께에 대한 경쟁이 이제 얼마나 시장에 관심을 끌지가 좀 올해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긴 했어요.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한지원 기자가 미국 현지에 다녀와서 CES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느끼고 보고 느꼈던 것들을 한번 쭉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CES죠? 네, 맞습니다. 직접 방문했던 첫 번째 네. CES.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CES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고 실망스러웠어요? 네, 그 코엑스를 좀 여러 개 붙여놓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앞건 그 라이브 방송할 때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된다 이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 전까지 CES가 워낙 이제 신기술들을 보여주는데 그 신기술들을 공개해놓고 현실화되는 걸 잘 못 보다 보니까 천하제일 구라대회라는 좀 별명을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고 근데 이번에도 결국 가서 보다 보니 인공지능이 핵심 키워드이긴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었던 뭔가 체감되는 기술은 없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바로 보시면은 그 삼성 부스 한쪽에서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 CES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제품보다는 스마트폰에서 좀 쓸 수 있는 AI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그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활용하는 AI 서비스 이야기를 했었고, 또 다른 업체들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가전, 뭐 자동차에 이제 포함된 뭐 AI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발전된 모습을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물론 1년마다 이제 한 번씩 뭐 CS를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뭐 갑자기 발전되는 걸 뭔가 보여주기는 좀 어렵긴 하겠죠. 네. 근데 근데 이제 이런 스마트폰도 그렇고 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엔 세계 최초, 세계 최대를 추구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번 CES에서 신제품 전시를 하나도 안 했고 네. 연결 경험을 중시하고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직접 말로 했습니다. 아니 본인 입으로 우리는 신제품을 출시를 안 했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데 굳이 이 신기술을 좀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큰 매력이 없다고 이제 말을 한 건데요. 그래요? 아니 네. 보여줄 게 있었으면 보여줘야지. 네. 아니 우리는 이게 별로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신기술을 보여주고 뭐 세계 최대 최고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의미가 없어서 안 보여줬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좀 뭔가 이상하죠. 네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하자면 네. 그 중국 가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해 만약에 삼성전자나 LG에서 어떤 신제품을 내놓으면 그 CS 부스에서 이렇게 보고 카피를 해서 그 다음 해에 내놓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예 삼성전자가 메인 부스에서 좀 힘을 빼고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ES라는 이제 큰 시장을 이제 부스를 하면은 수백억 원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런 효용성이 좀 없다 하면은 좀 실효성이 없으면 여기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수백억 원은 네네. 이미 썼고. 네. 스마트폰이 좀 더 이상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AI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과 애플이 AI를 도입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눈길을 끌만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에게 이제 따라잡힌다는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13일에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에 따르면은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대비 4% 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작년 2년 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3년에는 10년 만에 큰 이제 하락이라서 네. 좀 심각하다 이런 불황기를 좀 보냈고요. 이제 2년의 침체기를 끝나고 지난해 4% 반등을 이뤄냈는데 2024년 상위 5대 스마트폰 브랜드 시장 점유율인데요. 삼성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일 진한 파란 색깔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S24 시리즈랑 A 시리즈 제품으로 지난해에도 19%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S24 시리즈가 서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호평을 받으면서 이전 제품보다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색이 애플 점유율인데 18%로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애플은 이제 작년에 아이폰 16 시리즈가 출시할 당시에 애플 인텔리전스 이거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나오니까 추가된 기능이 하나도 없었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애플은 유지가 됐고요. 이 애플과 삼성도 사실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3위에서 5위는 중국 기업이 차지를 했고요. 샤오미가 14%고 오포랑 비보가 이제 각각 8%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상위 5개 브랜드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곳이 샤오미거든요. 샤오미네요. 네. 이게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이 모두 전년 대비 이제 1%포인트 점유율을 하락을 했지만 샤오미는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서 이제 지난해 12% 성장을 하면서 1, 2위랑 이렇게 격차를 좁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중국 시장이 좀 위협적이길래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많을까? 저가형에서도 고성능을 지원하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애플이 약간의 강세를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가형 위주로 이제 제품이 메인 시장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2023년 기준 국가별 점유율이 50% 넘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나타낸 표인데요. 이게 뭐가 많아서 좀 복잡하니까 아이콘을 보지 마시고 이제 국가 색깔을 한번 봐주세요. 네. 그래서 파란색이 삼성인데 50% 이상 차지했던 국가들이 시리아, 소말리아, 가나 같은 이제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네. 아이폰은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대만, 호주 같은 곳에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서 중국 제조사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그 중국이 가성비를 앞세워서 이제 중동 아프리카나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지금 중국 스마트폰을 표시한 색깔이 주황색입니다. 네, 주황색도 있고 네.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트레인저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어쨌든 근데 2023년도 표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50%를 넘진 않지만 점점 확대가 되면서 중국에게 이제 삼성이나 애플이 밀리는 국가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거죠. 사실 프리미엄 쪽에서는 애플에 치이고 네. 보급형 쪽에서는 중국 스마트폰에 치이고 이런 형국이네요. 네, 제가 정확히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 다음 표를 보면은 이 카날리스에서 나온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만 따로 제가 따온 거거든요. 네,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트랜션이라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삼성전자를 이제 밀어낸 지 오래고요. 네. 이제 트랜션은 이제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 5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2위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표를 보면은 점유율이 떨어지네요. 네, 점점 하락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3위와 5위가 뭐 샤오미, 리얼미, 오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기업이 모두 중국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국가와 중저가를 선호하는 국가가 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서 표에서 봤던 것처럼 중저가를 선호하는 국가는 이제 삼성이 공략을 했었고 프리미엄을 선호하는 국가에서는 애플이 점유율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좀 이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애플이 아프리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아프리카나 뭐 신흥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점유율이 훨씬 높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공략했던 한국과 뭐 동남아 국가에서 젊은 세대들이 요즘 아이폰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거를 봐도 20, 30대는 아이폰, 그리고 40, 50대는 뭐 삼성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래서 물론 가성비를 따지는 고객층은 이제 중국
거를 쓰긴 하는데 이처럼 이제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기도 했고 네. 근데 브랜드 이미지나 혹은 이제 가성비가 좀 구매 요소로 꼽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각각 애플과 중국에 이제 밀리는 좀 형국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랑 감성을 생각하면 애플을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과 다양성을 내세우면 이제 중국을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좀 자리가 위태롭긴 합니다. 좀 중국의 전략 중에 하나가 신흥국 판매 경로를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위주로 좀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판매량이 좀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샤오미의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한국에서도 지금 그 샤오미가 한국지사를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나 TV 이런 거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 샤오미 코리아에서 그 한국지사 설립 후에 첫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니우 샤오미 코리아 사장의 모습인데요. 이날 행사장에서 그 샤오미 14T라는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AI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인데 60만 원대입니다. 근데 이게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뭐 실시간 통역, 번역 다 되고, 그다음 실시간 그 통화에서도 이제 통역이 가능하고, 네. 또 AI를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보정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과 협력을 해서 서클 투 서치 기능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갖췄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작년 1월에 출시된 그 갤럭시 S24에서 사실 모두 갖춘 기능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쿠팡에서 보니까 현재 갤럭시 S24가 256기가가 가격이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샤오미가 같은 기가가 이제 60만 원대니까 59만 9,8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스마트폰을 이기기 위해서 삼성과 애플이 올해 트렌드로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잠깐만, 카메라는 뭐 발전될 대로 발전됐고 이제 카메라 성능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카메라에다 AI 기능을 붙여서 성능을 좋게 만드는 네, 트렌드니까 카메라는 아닐 것 같고 폼팩터도 더 이상 할 게 있나 싶기도. 그러니까 접는 거 말고는 네. 접는 것도 이미 다 했고. 네네. 그쵸. 뭘 할 수 있죠? 지금 올해 트렌드로 밀고 있는 게 두께입니다. 더 얇게. 네, 더 얇게. 이제 누가 더 슬림하게 만드는지. 네. 이게 이제 좀 삼성과 애플이 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갤럭시랑 아이폰을 다이어트 한다고 농담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중국에서는 작년에 이제 얇은 두께의 폴더블 폰이 좀 출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하웨이가 메이트 XT라는 세계 최초 이거 폴드폰을 출시를 했었는데 네. 이게 작년 9월에 나왔던 제품인데요. 이게 화면을 여러 번 접는 만큼 이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접었을 때 이제 두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11에서 13mm 정도. 이게 완전히 펼쳤을 때 두께가 3.6mm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9월 사전 구매만 650만 명 이상이 몰렸던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오포 파인드 M5라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얇기가 4mm로 현존하는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서 제일 얇은 두께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맞서가지고 갤럭시와 아이폰도 이제 올해 얇은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이제 바형 스마트폰 두께인 이제 이것도 공개할 예정인데 네. 바로 이제 22일에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바로 갤럭시 S25 슬림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슬림 모델에는 이제 CES 혁신상 수상한 이제 삼성전자의 센서 기술이 탑재가 됐고요. 그다음 카메라 화질과 이제 얇은 두께가 좀 장착이 돼 있어서 네.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갤럭시 S 시리즈가 3개 유형으로 좀 공개가 됐었어요. 일반형, 뭐 플러스, 울트라 모델 이 3종으로 구매가 됐었는데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번에 삼성전자가 공개된 갤럭시 언팩 초대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4개의 스마트폰이 이제 모서리가 맞대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추측하기에는 이번에 이제 슬림 모델도 같이 공개가 되고 공식 출시가 2월에 된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언팩에서 슬림 모델 정보만 공개가 되고 뭐 슬림 공식 출시는 5월에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갤럭시 S25 슬림이 그 삼성전자가 좀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이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제 폴더블 슬림 모델인 이 갤럭시 Z 폴드 SE 또 얇은 것에 좀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슬림형 폼팩터의 확장에 좀 주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슬림 모델에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올렌즈 온 프리즘이라는 이제 기술을 활용한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망원 센서가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싫어했던 부분이 네. 그 카메라가 튀어나오면은 그 카툭띠를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카메라 툭 튀어나온 현상이라고. 스토브인가요? 네, 렌즈. 네네, 렌즈. 가스렌지. 네네, 약간 그런 것도 빗대서 얘기하기도 하고 안 예쁘다고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렌즈 직경을 늘리면 이제 모듈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센서가 이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건데 이 센서는 이제 기존 센서 대비 카메라 범프가 이제 높이랑 폭을 이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비교하면 좀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망원 렌즈 모듈을 통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모듈 길이를 22%나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더 슬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CES에서 이제 혁신상을 받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갤럭시 S25 슬림 두께는 한 6mm 정도로 이제 적용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전작인 갤럭시 S24 기본형 모델이 7.6mm인 걸로 고려를 하면은 최소한 0.7 정도 좀 줄어드는 셈입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얇으면은 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또 배터리잖아요. 네. 근데 이 배터리도 이제 플러스랑 울트라랑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그러면 슬림형 스마트폰을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아이폰이 그 9월에 이제 원래 신제품 출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17 시리즈랑 함께 아이폰 17 에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아이폰 17 에어는 이제 두께가 최소 6.5mm 이하로 이제 최대 5mm까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아이폰의 주요 기능이었던 이제 페이스 아이디와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이제 유지가 되는데 뭐 스피커랑 카메라 개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나와 봐야지 그렇겠죠. 좀 네,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이것보다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네. 네, 많이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이제 4월에 도입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버전으로는 이미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텔리전스에 포함된 기능들이 사실 이미 구글 그 제미나이 네. 기능이랑 이제 챗GPT에 이미 선보인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새롭지는 않지만 이제 아이폰 시스템에 좀 녹아서 같이 이렇게 쓰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는 건데 사실 그 아이폰 16 그 iOS 18.2 버전을 보면은 이거 좀 제가 설치할 수 그 영어 버전으로 바꾸면은 인텔리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으로 좀 띄워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아이폰 16 프로에 이제 iOS 18.2 버전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꾸면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기능이에요, 지금 저 보여? 네, 이게 이제 우선 이제 왼쪽으로 보이는 게 젠모지인데 이게 설명을 입력하면은 이모티콘을 생성해주는 기능이고요. 아. 이게 별도의 앱이 아니고 아이폰 기본 키보드에 이제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키보드가 작동하는 모든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AI 이미지 생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메모장에서 성과 숲, 꽃 같은 이제 간단한 키워드를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숲이 둘러싸인 이제 성의 이런 스케치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제 성이나 꽃 해당 이미지를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이라 해서 좀 이 기능이 그나마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네. 뭐냐 하면 다음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그 서클 투 서치 기능이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카메라로 예를 들어 물건을 비춰서 촬영을 하면은 이 이미지가 이제 챗GPT 이미지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향수를 찍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챗GPT에서 제공한 향수 브랜드와 이제 특징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 기능을
그 가게 간판으로 딱 이렇게 찍으면은 네. 뭐 메뉴판이나 아니면 리뷰 사진이나 뭐 영업시간이나 이런 정보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능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기능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챗GPT에서 이미 선보인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기 위한 교체 수요는 크게 없을 걸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13일 그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거밍치죠. 네.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몇 달 동안 빠르게 발전한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에 비해 이 기능의 매력은 크게 떨어졌다.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삼성과 이제 애플 모두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랑 격차를 좀 벌이려면 네. 기존에 나왔던 기능보다 뭔가 신흥국이나 현지화 전략에 좀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지화 전략 1순위가 인도 시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중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많은 그 스마트폰 출하가 되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가 그 IT 제품 수요가 큰 20, 30대 젊은 고객층들도 많고, 그리고 중산층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인도 시장에서 그 삼성이 1위에서 3위를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작년에 그 점유율이나 출하량 시장만 보더라도 1위 갔다가 3위 갔다가 굉장히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도 그 삼성 빼고 상위 그 5개 기업 중에 4곳이 다 중국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현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를 좀 타개할 전략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요. 그리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테크 업계에서는 좀 저희와 같은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삼성이랑 애플이 선보이는 AI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두께에 대한 경쟁이 이제 얼마나 시장에 관심을 끌지가 좀 올해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자, 오늘 그 CES를 다녀와서 너무나도 실망감을 느낀 나머지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거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스마트폰에서 과연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지훈 기자가 아주 깊게 취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압권 여기까지입니다. 압권 마치겠습니다.